네, 콕콕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남도 여행도 다녀왔고 공부 좀 해야죠. 사실 공부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코너를 저희가 이번 주부터 마련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먼저 한유진 앵커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콕콕 법률 상식 순서입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법률 용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981년 도입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세계에서 유일한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인데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의 소통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보행자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교통안전 정책과 문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용어는 파기환송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률 용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법률적 판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2심인 항소심은 1심 판결보다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반면 대법원이 선고하는 상고심, 즉 3심의 경우는 형량 조절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3심은 원심 재판 과정의 불합리 여부나 법리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는 법률심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파기환송이 되면 원심은 대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법률 용어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2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속도 위반 등을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화물 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 사고라도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맛보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콕콕 법률 상식이었습니다. 네,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오늘도 법률 멘토 두 분과 함께 생활 법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법 앞에서만큼은 카리스마를 숨길 수 없는 남자 박철환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법률 도우미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류지웅 공익법무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자동차 등록 대수 2,200만 시대에 그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는 아파트 단지 내 그 교통사고가 빈번한데요. 오늘은 가해자 없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류 법무관님도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저는 최근에 국민들의 관심을 끈 청와대 국민청원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 내에서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문제가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사연인지부터 유지웅 법무관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그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6세였던 어린 아이가 사망을 하였고 그 어머니 역시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그 어머니는 골절상을 입은 몸으로 쓰러진 아이에게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아이는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아유, 정말 말씀만 들어도 참 가슴이 메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보통 이 횡단보도 근처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은 좀 어떻습니까? 이걸 그러게요. 무시하고 달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지 안에 무시를 한 건가요? 없었나요? 예, 가해자는 네. 그 사람을 치는 순간에 네. 차량을 바로 멈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 첫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과속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거짓말을 하는 등 뭐 이런 관련된 불편을 좀 느껴서 국민청원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위 죄질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이군요. 반성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서 판정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고요. 박 변호사님,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문제를 하고 있는데 명백히 뭐 지금 앞서 사건도 그렇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별로 문제가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 허점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예, 일단은 그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이 조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을 이제 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도로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먼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그 정의를 보시면은 도로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그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자 안전하고 원활한 그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도로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장소의 그 공개성하고 그리고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도로 밖의 장소, 즉 아파트 단지와 같은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출입 도로와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소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그 입주민만 출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일반인의 그 통행이 빈번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유권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국민청원 답변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법무관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국민청원 게시글과 답변에 의하면 검사가 1심 재판 진행 중에 금고 2년에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불리는데 교특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증거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형이 아니고 금고 2년이에요. 저희가 뭐 법률적으로 그게 금고가 뭘 의미인지 아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고 2년은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좀 너무 어쨌든 약한 처벌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상은 그러면 제대로 좀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도 박 변호사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그 처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네.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네. 그 사망사고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요소들도 이제 반영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냐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 여타 사건을 보더라도 거의 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에서 거의 그 판결이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금고 지금 2년에 구형을 했다고 하면은 네. 합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른 여타 범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을 고려하면은 그렇게 가볍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 것이 그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게 됐으면은 뭐 이제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만은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네. 합의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가 그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까지 지원 그리고 그 이제 형사 합의금이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가해자가 그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합의를 하겠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금고 2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약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다른 유사한 그런 법률을 봤을 때는 약하진 않은 상황. 이건 이제 앞서 이제 가해자분께서 태도가 좀 반성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게 있었고요.
유사한 다음 사건도 있는데 보면은 아이가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지웅 법무관님. 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그 자전거를 타고 놀던 어린아이를 가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운전자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행히도 아이가 사망을 하거나 중상의 일을 입지 않아서 또 교특법이 적용되어서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명백한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보상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예.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운전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사고를 발생한 것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일 때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의 발생이 그 가해자의 운전 미숙이라거나 아니면 또한 그 발생 장소가 그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고 네. 그마저도 또 횡단보도 근처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그만큼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고 하면 충분히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정황이 어떤 거냐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운전자의 그러면 과실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 법무관님 그러면 어떻게 과실을 증명 CCTV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뭐 CCTV가 있다면 네. 뭐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예. 피해자가 운전자 또는 뭐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그 보험금을 청구하는 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운전자가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네. 즉 운전자가 무과실이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경우에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다던가 아니면 보험 사기 등을 노리고 길가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운전자에게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정이 날 것이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나올 것입니다. 네. 네. 앞에 두 사례 모두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사건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네. 안 되는데요. 류 법무관님,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어떤 법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과 국민생활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진 12대 중과실 이 내용을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인도에서의 사고 등이 그 10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외에는 그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또 사망, 중상해의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어린 아이가 사망한 사건은 예. 아이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는 사건이었고요. 네. 근데 다만 중상해에 이르지 않는 상해의 경우, 지금 방금 전에 본 그 아이가 그 자전거를 탄 경우의 사고는 이 경우에 해당돼서 그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 네. 이런 교특법과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부분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 그 횡단보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제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거를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 자체를 그 12대 중과실에 좀 다른 항목들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서행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주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추가하자는 부분으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 사각지대가 돼버린 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판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파트 도로는 사적 공간이다. 네, 아파트 내 나와 주차장은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 처벌을 못한다. 못한다. 네. 아파트 그리고 단지 내 중앙선 침범은 불법이다. 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해도 면허 정지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OX로 답변을 좀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박철원 변호사님, 아파트의 도로는 사적 공간이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OX를 먼저 들어주시면요. 일단은 네. 뭐 질문을 드렸으니까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법원에서도 그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달라요? 부분이라 네. 네. OX라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모두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지 내의 일반 교통 통행의 공개성과 공공성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그 일반 도로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공개성과 공공성 부분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공개성과 공공성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그 일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일반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 하는 그 공개성이 주된 요건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하면은 요즘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그 많이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앞에 차단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경비원에 의해서 그 통제를 하는 외부인의 출입이 경우. 이제 좀 제한되는 경우에는 네. 그 이제 사유지로 보아서 그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니까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네.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그런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도로로 봐서 그런 이런 교통사고 행위가 있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은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앞서 읽어드렸는데 유 법무관님, 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먼저 판례를 들어주시고. 네. 예, 이 질문도 좀 네.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거 그래요? 예, 세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게 OX로 하기 네. 어려운 경우가 많군요. 이게 그러네요. 네. 무면허 운전은 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은 교특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야기하였지만 그 아파트 내 차도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최근에 대법원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 대해서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서 뭐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네.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해서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아파트 내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사용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다라고 네. 판시를 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봐서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OX로 답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세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은 불법이다? 아니다. 박철원 변호사님. 네. OX로 좀 들어주십시오. 예. X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X이군요. 네. 불법이 그리고? 불법이다가 X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다. 예, 사실인지 의지웅 법무관님께서 들어주세요. 면허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세부적인 조항들이 너무 복잡하고 달라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아파트 단지 내의 이 교통사고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져야 될지 짧게 두 분께 한 마디씩 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요. 예, 기본적으로 모든 운전자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그 무조건 나에 대한 편익을 위한 도구임만 깨닫지 마시고 언제든지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그렇게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지웅 법무관님. 예, 국민청원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법률 개정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만으로는 아파트 내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운전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허점이라든지요, 또 주의해야 될 점들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런 그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예. 네, 지금까지 법률 멘토 박철원 변호사, 류지용 법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봄이 되니까 뭐 챙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빴습니다. 열일했는데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들 계속 준비를 합니다. 생방송 정보 톡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지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평일 오후 2시 생방송 정보 톡톡 기억해 주십시오. 남은 오후 시간도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